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플과의 협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쩌나 보기만 해도 돈이 되는 쩌나제일 이호석표입니다. 네, 하반기 주도주가 자동차란 이야기는 다른 방송을 통해서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왜 하반기에 실제로 자동차가 좋은지,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같은 종목들은 사실 대형주거든요. 이 종목에 투자를 할 때는 짧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긴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 동력이 무엇인지 단기, 장기까지 오늘 모두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제 시장의 공포가 절정인 시기였는데요.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현대, 기아차 또한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불과 한 4개월 만에 회복세를 보여주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느냐면 신차에 관련된 이제 새 제품이 나오는 이슈들이 하나가 있었고요. 이것보다도 사실은 수소 경제와 관련해서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현대차가 수소차에서 탑티어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현대차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0년 초부터 올해까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요, 현대차는 주가가 거의 한 200% 정도 오른 상황입니다. 반대로 GM이라든지 포드와 같은 다른 이제 글로벌 메이커들 같은 경우에 한 120%에서 130% 정도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오히려 그렇다면 현대차나 기아차의 주가는 실제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기아차의 상반기 주가가 부진했던 것은 대표적인 원인이 반도체 쇼티지입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차량을 많이 만들어낼 수 없었다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포인트를 놓고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체 공장 가동률을 보면 거의 한 90% 가까이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족하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근을 통해서 공장을 120%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90%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30% 정도 수요를 못 따라간다, 이 부분이 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생각해보면 실제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굉장히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상반기에 현대차,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못 갔던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기저효과라고 해서 작년 2020년도 매출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2021년도 올해 매출이 조금만 올라도 굉장히 100%, 200% 이제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현대차, 기아차의 실적 상승률이 조금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반기가 끝났잖아요. 이제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사그라든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반기에 실적이 제대로 올라가는 회사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업종이 상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현대, 기아차가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현대차가 실적이 좋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식을 뛰어넘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때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전기차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전기차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순위이긴 한데 아이러니한 게 판매량 자체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판매량이 줄어드는 것이 실제로 수요가 없어서 판매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요,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줄어드는 것입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차량용 반도체가 공급 부족이 나오면서 이번에 현대차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아이오닉 5라든지 기아차의 EV6 같은 경우가 실제로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분기부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는 수요에 맞는 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판매 대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고 현재 4위라는 시장 점유율보다도 더 높은 시장 점유율도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이제 경쟁력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될 건데요. 그 eGMP라고 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하게 보더라도 전기차를 생산하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없는 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선두권에 있는 업체라는 것이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기존에 만들던 내연기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 부품들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그 자회사들이나 그 하청업체들한테 물건을 받아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수직 계열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 이상 전기차 시장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eGMP라는 전기차 플랫폼을 통해서 예전보다 더 쉽게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되었거든요. 자동차를 만들기 쉽다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앞으로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이 시장 참가자들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월 미국 시장 점유율이 현대기아차 합산해서 11%를 넘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자동차 수요에 비해서 판매 대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차를 살 수가 없으니까 중고차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자동차를 한 대 팔 때마다 그 미국 영업사원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지금 신차를 서로 사고 싶어서 난리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2,600달러였는데 지금 이번 달에 2,400달러 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동차를 판다고 해도 인센티브가 줄어들면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조금 덜 팔아도 수익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2분기에는 그에 따른 수익이 한 350억 정도 이제 플러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플과의 협업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애플카는 2024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위탁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들지 못하면서 2025년에서 2026년으로 현재 일정 자체가 연기된 상황입니다. 애플은 이제 아이폰을 만드는 폭스콘이라는 협력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회사는 갑을 관계로 돌아가거든요. 쉽게 말해서 애플은 이제 주문을 주고 설계도를 준다라고 하면은 폭스콘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게 되는데요. 이것을 똑같이 기아차에 적용한다라고 하면 기아차에서는 전혀 달갑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탁 생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하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 감소도 이제 감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받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생산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리콜에 대한 책임까지 져야 되기 때문에 기아차 입장에서는 전혀 애플하고 같이 협업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애플은 그 이후에 일본의 자동차 메이커라든지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을 다 접촉을 해봤지만 마땅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확인된 바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다시 돌아서 기아와 이제 협업을 할 수 있을 가능성도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더 이상 이제 하청과 같은 관계가 아닌 기술 공유를 통해서 이제 코 브랜드 애플카의 사과 모양을 달고 뒤쪽에 이제 생산을 기아에서 했다는 마크를 단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협업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기아차가 애플과 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현대차에는 이제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애플카와 협업할 수 있는 여지는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남아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해 봅니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7월 7일 파업에 대한 찬반 투표를 했고요. 거의 83%가 넘는 찬성표를 받으면서 파업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마 이 파업 가결안을 가지고 임금 협상을 하는데 활용하는 카드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대차 노조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8년 연속 파업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파업 기간 동안에 주가가 하락한 적은 단 2차례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심지어 이제 파업 손실 대수가 좀 컸던 2012년과 2016년에도 오히려 주가는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야기하며 파업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이 매수 찬스가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시점에서 현대차, 기아차 다 좋다. 둘 중에 무엇을 하면 좋을지라는 이제 의문이 있으실 겁니다. 파업이라는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조정받는 현대차 같은 경우가 매수하시기에 상대적으로 기아차보다 더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차 차트 모양 자체는 거의 유사한데요. 올해 1월 달에 이제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주가가 이제 조정받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올해 1월에 이제 28만 9천 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현재 한 23만 원까지 주가가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받았던 조정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파업 관련된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전기차 보조금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친환경 관련된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전기차 보조금이 빠졌습니다. 법안에서. 현재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것이다, 반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시 이제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저기서 중요한 것은요, 2022년까지 보조금은 현재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보조금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그 법안에서 빠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부터는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에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상 어느 정도는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 그 2023년에 보조금 문제 때문에 현대차가 주가가 빠지는 것은 우려되는 상황은 맞지만 그렇다고 현대차가 망했다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올해 1월 말 주가가 떨어진 이후로는 대략 한 22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에 박스권을 이루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격이 23만 원 정도고요. 그럼 박스권 하단에 와 있다면 지금 매수해서 25만 원 정도에 매도하는 이제 단기 매매 전략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기아차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기아차도 뭐 차트 형태는 거의 비슷한데 현대차에 비해서는 뭐 가격 변동성이 조금 더 가볍기 때문에 좀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박스권으로 놓고 본다면 한 8만 원에서 9만 5천 원 정도 사이에서 주가가 움직여 왔었습니다. 현재 가격이 한 8만 8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한 박스권 중단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구간에서 한 절반 정도 매수, 그리고 박스권 하단에 내려온다면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8만 5천 원 정도가 기아차를 매수하신 분 중에서 가장 많이 물려있는 가격대거든요. 그럼 8만 5천 원이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상대적으로 8만 8천 원 정도의 가격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3분기 좋은 실적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전혀 뭐 걱정 없이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 현대차 그룹은요, 전기차도 하고 있고 수소차도 하고 있고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도 하고 있고 로봇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만큼 미래에 대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사실상 코스피에서 찾아봤을 때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현대차 주가가 과연 지금 비쌀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성투!